그러니까 제 소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았는데 딸애를 키우는 엄마라고 간단히 소개하고 싶네요. 얼마 전 딸애가 학교에 입학해서 학부모가 되어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즐겨 듣던 채널에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살아온 이야기와 시댁과 관련된 사연을 몇 자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빠 없이 엄마의 손에서만 자랐습니다. 이 딸내미를 잘 키우시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저는 교대를 나와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엄마의 꿈이자 저의 꿈이어서 합격날 모녀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기도 했었어요. 제가 교직에 서자 엄마의 미소는 입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찌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집에 갈 때마다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엄마는 건물 미화 일을 하셨는데 제가 그만두라고 해도 절대로 일을 손에 놓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놀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쉬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이 시집가서 잘 사는 걸 보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32살이 되던 해에 4년 동안 연애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드디어 큰 효도를 한다며 많이 기뻐하셨어요.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더 이상의 욕심은 없다고 하셨어요. 시댁의 결혼 승낙을 받고 무사히 결혼을 잘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학교 선생이 잘 버는 줄 알았는데 그닥 잘 버는 게 아니라며? 난 대단한 며느리 받은 줄 알고 좋아했다가 주변에서 하는 말 듣고 많이 후회했다. 어머님, 그러게 제가 아주버님 결혼 말리라고 했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아주버님이 훨씬 아깝다니까요. 인물 좋고 키도 크고 바른 생활 사나이니 여자들이 줄을 선다고 했잖아요. 나도 네 말을 듣고 현식이한테 다른 신부감을 찾아보라고 했지. 그런데 그놈이 미정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준 거지. 교사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교사야 좋죠. 그런데 집안이 좋은 교사여야 좋은 며느리감이죠. 저를 보세요, 어머님. 간호사인데 집안이 사업하는 빵빵한 집안이니까 어머님 마음에 쏙 들잖아요. 허허, 우리 둘째 말에 부정을 못하겠네. 맞다. 우리 잘난 둘째 며느리는 직장을 취미로 다니는 거지. 사돈 어른이랑 안사돈은 안녕하시지? 안 그래도 저희 아빠가 어머님한테 해외여행 티켓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비행기표랑 숙소, 식당까지 풀코스로 다 끊어줘서 어머님은 몸만 가시면 된다네요. 우리 사돈이 그렇게까지 날 위해준단 말이야? 아이고 좋아라. 우리 사랑하는 며느라. 고맙구나. 예, 큰애야. 넌 뭐 없니? 네? 죄송해요. 저희 엄마는 뭘 해드릴 형편이 되지 않아서요. 제가 시집 가면서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노후자금 모아두신 거로 소소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청소 일을 한다더니 몸이 많이 썩었겠네. 그래, 내가 청소부 사돈한테 뭘 기대하겠냐.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 전해드려라. 두 고부는 시댁에 가면 늘 붙어 있었고 일은 저 혼자서 다 했어요. 밥을 차리고 치우는 건 물론이고 청소나 심부름도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동서가 물질적으로 많이 드린다고 하니 저는 몸으로 봉사를 했답니다. 결혼 생활 1년 후 친정에 갔는데 보통 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과일 드실래? 누구세요? 응?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줌마 누구냐고요?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엄마라니. 당신 누구야? 내 남편이랑 바람난 그 여자구나. 맞지? 엄마 나야, 나. 엄마 딸 미정이라고. 왜 나를 못 알아봐?
엄마, 많이 아픈 거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닥쳐! 상간녀가 감히 내 주방에 들어와서 과일을 훔쳐 먹으려고 해? 꺼져! 나가라고! 엄마, 머리채를 왜 잡아? 엄마, 그만해. 나 엄마 딸 미정이야. 엄마는 치매가 왔는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머리채를 쥐어뜯고 손톱으로 제 팔을 핥으셨습니다. 저는 아픈 것보다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이와 엄마를 만나러 들어갔는데 엄마가 옛 애인으로 착각하셨습니다. 대두 오빠, 김대두 오빠 맞지? 장모님, 괜찮지 않으시군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 대두 오빠야. 말순이 그동안 잘 지냈니? 오빠, 내 남편 바람나서 도망갔어. 그 인간한테 복수해줄 겸 우리 둘이 결혼하자. 오늘부터 내 남편 해라, 응? 그러기 전에 우린 말순이랑 갈 곳이 있는데 오빠 따라올래? 응, 좋아.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야? 오빠 설마 양다리 걸치려는 거야? 아니야, 동생이야. 말순이 너도 본 적 있잖아. 대두 오빠 동생 소두구나. 김소두. 언니 보고 인사 안 하니? 언니, 오랜만이야. 그럼 오빠랑 같이 드라이브하러 갈까? 좋아. 모처럼 남자 끼고 데이트 좀 해보자. 고고싱! 남편을 애인으로 착각한 엄마는 밝은 표정으로 남편 차에 올랐고 곧 도착한 병원에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오빠! 지금 여기 왜 온 거야? 병원에 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오빠랑 같이 검사 좀 받자. 오빠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말숙이 너도 같이 검사 받아보자. 어때? 태도 오빠가 하는 부탁이니까 들어주지. 좋아, 들어가 보자. 그리하여 남편과 엄마를 정신과로 모셔갔고 뇌 MRI를 촬영했어요. 치매 등급 중 중간쯤에 해당한다며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한 달 정도 해보고 통원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물에 제정신이 돌아온 엄마는 그제야 당신이 치매라는 걸 알게 되셨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습니다. 내가 치매라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겨우 치매라니. 하늘 참 불공평하네. 엄마, 내가 옆에서 돌봐주고 낫게 해줄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치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걱정 내려주세요. 미정아, 엄마 기억나? 내가 네 머리채를 잡고 때렸던 거. 내가 또 그 짓을 하게 둘 순 없어. 엄마, 난 괜찮아. 어릴 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으니까 몰아서 혼난다고 생각하면 돼. 으이구, 이 긍정적인 거사. 엄마 같은 사람을 옆에 두면 위험해. 너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인 줄 아니? 뉴스에 나오는 거 못 봤어? 엄마, 우린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엄마는 나을 거고 건강해질 거야. 내가 엄마를 신경 쓰지 못해. 이렇게 됐으니 내가 책임지게 해줘. 엄마는 싫다고 하셨지만 제가 억지로 엄마 집까지 모셔가서 엄마 침대 옆자리에서 지냈어요. 주간에는 요양보호사님, 간병인이 차례로 다녀가셨고 제가 퇴근하고 엄마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이해해주다 못해 주말에는 친정에서 이틀 동안 같이 지내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평일에 퇴근하고 엄마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엄마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저 몰래 요양원으로 입실하셨다고 하더군요. 엄마, 말도 없이 가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모시러 갈게. 엄마한테 자식이 있는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 미정아, 엄마 좀 놓아줘라. 딸내미랑 사위한테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엄마 결정을 존중해줘.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거기 어디야? 위치가 어디냐고. 엄청 멀어. 땅끝 마을 해남이다. 나중에 여름 휴가 때나 내려와. 해남? 엄마 고향에 가신 거야? 내가 미쳐.
미정아, 그만하면 됐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고향에서 편히 요양할게. 지금 바쁘니까 끊는다. 나중에 통화하자. 그렇게 엄마가 몰래 떠나버려서 가슴이 아프고 횡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당장 해남에 가서 모셔오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도 맞다고 판단해서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엄마한테 치매가 생긴 걸 알고 있었는데 이를 조롱의 소재로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식하게 몸쓰는 일만 하더니 결국 치매에 걸렸구만. 그러게 평소에 나처럼 책도 좀 읽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살았어야지. 그러게요, 어머님. 청소 일을 한다더니 결국 머리를 쓰지 않아서 그리 됐나 봐요. 형님 교대까지 나왔으면 공부 좀 하시지 않았어요? 본인 머리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머리도 좀 신경을 쓰지 그러셨어요. 동서,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에 대해 막말하는 건 참고 넘기겠는데 저희 엄마 욕을 하시니 기분이 몹시 안 좋네요. 두 분 다 그만하시죠.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니? 그리고 우리가 막말하는 거니? 걱정하는 거잖아. 사돈이 치매에 걸린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진작 머리 좀 쓰라고 한 게 어떻게 욕이 된다는 거야? 그러게요, 어머님. 형님이 자존감 낮고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 봐요. 원래 잘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겸허히 받아들이잖아요. 반면 형님은 없는 집안의 편모 밑에서 자랐으니 무슨 말이든 꼭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누가 아니라니? 집안에 돈도 없고 애비도 없고 애미는 치매 환자이니 어휴. 내 아들 인생을 더 조져버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난 걱정이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엄마 욕 좀 그만하시죠. 동서, 어머님 옆에서 깐족대지 말고 입 다물어. 뭐야? 이게 우리 집 보물한테 뭐라는 거야? 야, 너보다 잘난 게 죄냐? 왜 내 귀한 둘째 며느리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저는 두 사람과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골이 흔들려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귀도 닫아버리고요. 시모와 동서는 저희 엄마의 치매가 안주거리인 것처럼 실컷 씹어댔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들을 다 짚고 있었고 해결하려고 시모와 동서에게 알아듣게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무시하자 그이가 시댁에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안 행사만 있을 때만 찾아갔는데 오랜만에 저를 보면 밀린 막말을 하느라 두 고부가 아주 바빴답니다. 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제 집안 상황, 더 나은 며느리를 볼 수 있었는데 저라서 화가 나는 말, 치매인 엄마의 조롱 등등 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제 기분을 더럽혔습니다. 이듬해 제가 딸을 낳게 되었는데 남편과 치매에 걸린 엄마만 기뻐하고 다른 식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똑같았습니다. 아니, 딸이 자라면서 저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이 7살이 되었을 때 한창 예뻐서 남편과 둘이 매일 웃음 속에 빠져 살았고 이렇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년 뒤 딸애가 10살이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이가 간암에 걸렸거든요. 병원에서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해서 바로 제 몸부터 검사하기로 했죠. 부부는 닮는다는 말처럼 그이와 저는 비슷한 게 많았고 혈액형까지 똑같아서 확신하고 검사를 받았죠. 수술이 적합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을 잃을 일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여보, 됐어.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다 됐다고. 미안해, 여보. 당신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아.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당신이랑 나랑 부부인데 당연히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은 내가 아프면 간이고 쓸개고 안 줄 거야? 그야, 당연히 줘야지. 그런데 당신은 여자잖아.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 둘 다 건강이 쇠약해지면 딸애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걱정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둘 다 별일 없을 거래. 아주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서 똑같은 일상을 지낼 수 있을 거랬어. 아무튼 고맙고 미안해.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긴 했지만 제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해서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와 남편 모두 무사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입원하는 중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이고 아들아, 어쩌다 암에 걸리니 네 꼬라지가 이게 뭐니? 아주버님, 하늘이 도왔어요.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구했다고요. 맞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 앞으로는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일하지 말거라. 알겠냐? 엄마, 재수씨, 저를 구원해주고 살려준 건 집사람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날 구원해요. 나한테만 위로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줘요. 고맙긴 개뿔. 야, 네가 얘랑 결혼만 안 했어도 암에 걸리는 일은 없을 거다. 네가 얘랑 결혼하고 나서 매일 고달프도록 힘들게 일하다 보니 이 꼴이 난 거라고. 얘는 우리 집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애야. 맞아요, 아주버님. 형님의 집이 좀 사는 집안이었으면 아마 회사를 차리고 수장이 되셨을 거예요. 아주버님은 그 정도 깜냥이 된다고요. 아무튼 여자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두 고부가 하는 말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런 말을 듣는 걸 보고 엄청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두 고부에게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라고 했더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하지만 끝까지 저에 대한 걱정이나 위로, 감사함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는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둘 다 일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어서 휴직을 내고 집에서 휴식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가장이니 뭐라도 하겠다며 재택근무로 뭔가를 했는데 어느 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질린 채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내가 사고를 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고라니? 주식을 조금 했는데. 뭐? 주식? 설마 돈 날렸어? 미안해 여보. 직장 동료가 확실한 거라고 해서 욕심을 냈어. 그런데 반에 반토막이 나버렸어. 내가 미쳤지. 불로소득을 꿈꾸다니 면목이 없어. 그런 일을 하면 최소한 의논을 했어야지. 아깝고 화가 나긴 해도 이미 벌어진 일이니 당신 탓을 해서 뭐 하겠어. 우리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잊어버려. 나 복직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몇 달 더 쉬어. 복직? 당신 후유증 남았잖아. 밤마다 끙끙 앓고 있는 걸 아는데 일을 다니겠다고? 그 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무리야. 다른 사람들도 간이식하고 일만 잘해. 그리고 공여자는 수혜자보다 회복이 빠르다고 했다고. 내가 정말 당신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 여보. 미안해. 내가 꼭 빚을 다 갚도록 할게. 부부끼리 빚이라니. 당신이 나 몰래 주식에 투자한 건 괘씸하긴 하지만 처음이고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 넘어갈게. 대신 또 불로소득하겠다고 허튼 짓 하면 그땐 가만 안 둔다. 명심할게. 그렇게 남편이 벌어둔 돈을 까먹어서 제가 복직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딸에는 부모인 저희가 아프다고 고사리 손으로 집 청소다 뭐다 도와주는데 안쓰럽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또 놀아주지 못하니 조용히 그림 그리고 공부하는 걸 보니 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하고 10배는 더 잘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희 가정생활이 조금 삐그덕대고 힘든 상황에 시댁에는 경사가 하나 생겼어요. 외국에 있던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왔고 결혼한다는 희소식을 전했답니다. 남편과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아가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언니, 간만이에요. 수술하셨을 때 못 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일이 바쁜데 갑자기 어떻게 오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건강을 되찾았어요. 언니, 오빠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저기, 이거 받으세요. 제가 선물을 하려는데 뭘 할지 몰라서 그냥 현금으로 담았어요. 아니, 뭘 이런 걸. 언니, 고마워요.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시누이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을 훔쳤는데 시어머니와 동서가 또 괜한 시비를 걸더군요. 야,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주냐? 간 떼어준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니? 맞아요, 아가씨. 아주버님이 암에 걸린 건 가정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요. 더 좋은 집안의 사위로 들어갔으면 아팠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엄마나 작은 새언니는 왜 이렇게 큰언니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간 이식 수술까지 해서 오빠를 살려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특히 작은 새언니, 집이 좀 산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그렇게 무시를 심하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더 심해졌잖아요. 아마마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저는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요. 가족끼리 그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게 사람이 변하지를 않네? 작은 언니, 그러다 진짜 벌 받아요. 큰 언니한테 잘 좀 해줘요, 네? 신우이는 동서에게 말로 이길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 역시 똑부러지게 말하는 신우이가 입을 열면 별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런 신우이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살겠다고 하니 큰 힘이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준 1,000만 원으로 생활비도 하고 남편 병원비도 하고 딸의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사줬습니다. 몇 달 동안 딸에게 등한시했던 게 미안했는데 신우이 덕분에 딸을 웃게 해줬네요. 딸의 3학년 여름방학이 되자 남편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바다까지 날아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는데 조금 불편한 만남이어서 빨리 손님을 내보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뒤에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계절이 2번 지나가고 겨울이 오자 신우이가 상견례를 한다고 했어요. 봄에 결혼식이어서 상견례부터 치르고 결혼 준비한다고 했죠. 저희 부부와 딸애까지 초대받아서 고급 한식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얘들은 왜 부른 거야? 세희야, 네 새언니는 작은 언니만 데려가면 안 되냐? 큰애를 꼭 데려가야 해? 게다가 손녀까지? 엄마, 난 우리 집 식구를 모두 보여드리고 싶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큰오빠 부부가 제일 예쁘게 잘 살잖아. 아가씨 지금 뭐랬어요? 예쁘게 잘 살다니요. 누가요? 작은 언니? 또 조롱하실 거면 조용히 하시죠. 오늘 좋은 날이니까 예의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짜증나네. 그렇게 짜증나면 집에 계셔도 돼요. 저는 큰언니를 꼭 모셔가야겠으니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신우이는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니 동서의 표정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시모 역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요. 그래도 다들 신우이의 상견례장에는 참여하겠다고 움직였고 아주 의리의리한 한식당의 큰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윽고 신우이의 신랑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와 딸애는 미소를 지으면 인사를 드렸어요. 사돈 두 분이 너무 젊으시고 예쁘세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걸 보니 저희 부부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멋져요. 야, 큰애야. 어른들이 말도 안 꺼냈는데 네가 먼저 나서는 건 무슨 예의냐? 가만히 좀 있어라. 네,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에요. 어차피 결혼은 허락했고 오늘은 편안하게 밥 먹으러 온 자리이니 식구들이 얘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사돈의 큰 며느님이 아드님께 간이식을 해줬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네, 아주 잘한 일은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한 거예요. 아이고, 마음씨가 참 예쁘네. 곱다, 고와.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감동을 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세기한테 맏며느님을 꼭 모셔오라고 했다고요. 정말요? 찾아주셨다니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젊은 분이 대단하십니다.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이성의 며느님이 계시니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사돈. 그냥,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죠. 자, 그럼 다들 모였으니까 식사 주문부터 하지요. 코스 요리로 시키면 되겠네요. 저와 남편은 뒤늦게 외투를 벗어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동서 역시 코트를 벗었고요. 어라? 이게 무슨 일이야? 형님 저랑 같은 옷을 입으셨네요? 어머, 정말 그러네? 짜증나네. 형님 일부러 저 따라 하신 거예요?
제가 입고 다니는 패션이 부러워서 따라한 거냐고요? 아니, 난 동서한테 이 옷이 있는지도 몰랐어. 웃기시네. 형님 그 옷 어디서 빌리셨어요? 형님 수준에 감당 안 되는데 친구한테 빌렸어요? 아니면 짝퉁을 입고 오셨나? 아니야, 선물 받았어, 동서. 옷이 겹치는 건 나도 민망해.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됐으니 그냥 기분 좋게 식사하자고. 아, 말 돌리는 거 보니까 짝퉁이네. 형님, 사돈 집안에서 짝퉁 입은 형님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수준 떨어진다고 결혼 파토 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얘들아,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어서 와서 앉아라. 귀한 분들 모셔다 놓고 무슨 비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 아버님, 형님이 저랑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어디서 짝퉁으로 한 벌 샀나 봐요. 뭐야? 푸, 진짜 돌겠다. 교사 월급이 몇 푼 안 된다고 짝퉁을 산 거야? 큰애야, 너도 명품이 입고 싶었냐? 그런데 형편이 안 돼서 짝퉁으로 구한 거니? 내가 다 쪽팔리네. 아, 얼굴이 화끈해진다.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까내리는 걸 좋아하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입은 사돈 식구들이 있어도 똑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짝퉁이라 그런지 비교가 많이 되네. 둘째 네 옷은 빛이 나는데, 아이 큰애 너는 왜 이렇게 후줄근해 보이냐? 아버님, 이거 600만 원짜리 옷이에요. 형님은 꿈도 못 꿀 옷이라고요. 저는 옷장에서 가장 저렴한 걸 입고 나왔는데 말이죠. 역시 명품과 짝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에휴, 쟤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저런 짝퉁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오니 정말 한심하다. 아, 사돈, 제 큰며느리가 하찮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짝퉁 아닌 것 같은데요. 큰며느님이 사람 자체가 명품이라서 그런지 옷도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아이고, 우리 사돈이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 그렇게 감싸줄 필요 없습니다, 사돈. 아니, 그런데 손녀, 쟤는 지금 졸고 있는 거야? 큰애야. 애 교육 좀 똑바로 하라고 했니? 안 했니?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저렇게 자는 게 맞는 거야? 죄송해요. 우리 딸이 어제 늦게까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고모부 되실 분을 보는 게 설렌다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아니, 지가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잠을 설치나? 웃기는 애네. 너나 네 딸이나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냐? 아버님, 내버려 두세요. 언제는 안 그랬나요? 하다 제 옷을 따라 입으려고 짝퉁까지 산 걸 보면 머리가 보통 빈 게 아니잖아요. 두 고부가 그렇게 저를 까내리자 사돈 식구들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가족을 대놓고 욕하고 있으니 그러는 게 당연했죠. 딸을 깨우고 식사를 먹으라고 이것저것 챙겨주다가 실수로 동서 옷에 양념을 흘렸습니다. 아씨, 형님, 왜 실수라고 그래요? 미안 동서, 세탁해서 줄게. 됐어요. 드라이 맡길 거거든요.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미안, 기분 상했으면 내 옷이랑 바꿔 입을래? 뭐야, 지금 짝퉁이랑 명품이랑 바꿔 입자고요? 형님 처음부터 계산된 행동이었죠? 내 옷에 일부러 양념을 흘리신 거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유치한 짓을 왜 하겠어. 그리고 이 옷은 선물 받은 거야. 짝퉁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몰라. 짝퉁이겠죠. 딱 봐도 모르겠어요. 사돈이 기분 좋아지라고 사람이 명품이라 명품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걸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 동서. 지금은 중요한 자리니까 그만하고 식사하자. 우리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예. 내 둘째 며느리한테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자꾸 짝퉁 소리만 찌꺼리는 거야? 그 순간 제 딸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이런 옷 100벌 더 사주겠다고 했잖아. 우리 할아버지 부자잖아. 뭐? 쟤는 뭔데 어른들 말에 끼어드는 거냐? 그리고 할아버지라니? 아, 사실 얼마 전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 저 자식 버리고 도망간 애비 말이냐?
야, 그런 애비를 뭐하러 받아주냐? 그런 짝퉁 옷에 홀랑 넘어간 거야? 아버지가 과거 일은 크게 반성하고 계세요. 엄마한테 찾아가서 사죄도 드렸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제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친정 아빠였습니다. 야, 너 속도 좋다. 바람난 애비를 용서해주고 말이야. 어머님, 형님 아빠가 부자라잖아요. 그래서 받아준 거겠죠. 부자는 개뿔. 내가 보니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들러붙은 것 같은데. 얘네 엄마가 치매니까 보험금 노리고 다가온 걸 거야. 그러네요. 역시 어머님은 똑똑하세요. 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네요. 두 고부의 말을 들으니 화가 나더군요. 제 딸은 다시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엄마, 우리 할아버지 엄청 부자예요. 진짜라고요. 100만 원도 넘게 있을걸요? 100만 원씩이나? 와, 우리 조카 좋겠네. 바람난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깎아 사줘서. 다들 너무 못됐어요. 우리 엄마가 동네북도 아닌데 맨날 나쁜 말만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떼찌할 수 있으니까 욕하지 마세요. 이 버릇없는 애를 봤나? 너 어른들 앞에서 큰소리 내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겠니? 배경 없이 가난하게 자라며 자존감 없이 소리나 지르면서 자란 지 애미를 닮았겠지?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사돈 식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좀 그만하시라고요. 아가씨 표정 좀 보세요. 우리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게 보자 하니까 끝까지 까불고 대드네? 야, 네 애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어디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대들고 지랄이야? 아우 속 터져. 한 대 쥐어 박아야겠네. 에이! 시어머니가 제 딸의 머리에 꿀밤을 주자 사돈 식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제 딸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주 크게 소리쳤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나쁜 어른들 좀 혼내주러 오세요. 이 조그만 게 꿈도 야무지네. 어머님, 형님이랑 조카에 내보냈죠? 이 자리에서 방해만 되잖아요. 그래야겠다. 야, 큰애, 너랑 네 딸 나가라. 둘 다 나가라고. 어머님, 동서, 진짜 너무하십니다. 네, 저희 나갈게요. 아가씨 죄송해요. 새언니 가지 마세요. 잘못한 거 하나 없으신데 어딜 가세요. 나가려면 엄마랑 작은 새언니가 나가야죠. 두 사람 해도 너무하시네. 외할아버지, 빨리 나타나서 작은 엄마랑 할머니 좀 혼내주세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헉, 엄마, 아버지? 우리 손녀 목소리가 맞았네. 거봐 여보, 우리 손녀 맞잖아. 나의 사랑하는 소녀가 왜 울고 있는 거야? 아가, 무슨 일이니? 누가 울린 거냐? 우리 할머니랑 작은 엄마가요. 아빠는 해남에 계신 엄마한테 사죄하고 도시에 올라와서 두 분이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제 딸의 우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시아버지가 아버지를 보고 크게 놀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회장님? 이게 누구야? 박전무. 자네 여기서 뭐하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상견례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손녀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참 세상이 좁기도 하구만. 내 딸이랑 손녀가 자네랑 사돈지간이 되다니. 그런데 내 손녀가 우는 걸 보니 기분이 참 더럽구만. 박전부 자네는 어린애가 울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던 건가? 죄송합니다. 밖에서 들어보니 내 딸을 많이 무시하는 것 같던데. 시어머니랑 둘째 동서라는 여자가 그랬던 건가? 이보시오. 댁들이 내 소녀를 울린 장본인들이오. 사돈이 여긴 어떻게? 치매는 괜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사돈 어른? 회장님이라니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안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당신 며느리 애비되는 사람이요. 과거에 부끄러운 짓을 해서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지금이라도 애비 노릇 하고 싶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높은 사람이길래
우리 사돈어른이 빌빌 기는 거죠.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조금 놀라서 말을 더듬더군요. 그러자 신우이의 시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돈 우리 회장님은 호텔 리조트 사업과 반도체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렇게나 큰 인물이었다고요?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첫째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지혜롭고 똑똑한가 했더니 다 사돈어른을 닮아서 그런 거였군요. 우리 딸은 못 살게 군다는 말을 대충 들었는데 밖에서 들어보니 좀 심하시더군요. 사돈이랑 둘째 며느리는 엄청 잘난 분들인가 봅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이고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부친이 사업하는 분이에요. 둘째야, 네가 말 좀 해봐라. 그러자 동서가 팔짱을 끼고 허리를 세우고 말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명세실업의 회장님이에요. 어르신이랑 거의 동급이죠. 그러니까 저랑 그만하시고 나가시죠. 명세실업 그 이복준? 복준이가 네 아비냐? 저희 아빠를 아세요? 왜 남의 아빠를 복준이라고 불러요? 내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일을 줘서 공장 가동하고 납품해서 먹고 사는 회사니까. 복준이가 딸내미를 참 싸가지 없이 키웠네. 뭐라고요? 이 아저씨가 미쳤나? 이봐요. 헛소리 말고 당신 딸 데리고 나가세요. 둘째야. 너희 아빠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 큰애 아버지가 일 준다는 건 무슨 소리냐? 어머님, 다 개소리예요. 괜히 센 척하려고 말을 지어낸 거라고요. 명세실업은 회사가 워낙 유명해서 대표인 아빠의 이름을 주워들은 거예요. 이봐 아저씨, 저 자식 버리고 바람난 주제요. 어디서 큰 소리예요? 지금 가족들끼리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이니 당장 나가세요. 그래. 그럼 복준이한테 전화 좀 할게. 자, 보자. 뒷자리가 4885 맞지? 뭐야, 진짜 우리 아빠를 알아요? 연결이 됐구만. 어이, 복준아. 스피커폰이다. 네 딸도 듣고 있다. 회장님이 제 딸이랑 같이 다녀.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집어주고 오늘부로 자네랑 계약을 해지하겠네. 지금 물량 받아간 거 모두 반납하게. 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저희 회사가 회장님 회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네 놈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 빈말 안 한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할 테니까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게. 난 자네 회사 망하게 해줘야겠어. 아주 빠른 시일 내로 말이야. 여보세요? 회장님, 잠시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랑 대화 좀 해볼게요. 야, 복순아!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아저씨가 회장님? 아빠 회사를 먹게 살게 해준 사람이라고? 야, 이복순!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뭔지 몰라도 너 때문에 회사 망하는 꼴은 못 본다. 당장 회장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드려. 만약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 무조건 빌어. 이게 다 진짜였어? 전화가 끊어지자 시어머니가 동서 옆에서 일어나더니 제 옆에 바짝 앉더군요. 우리 큰애가 입은 옷이 엄청 빛나네. 네가 입은 거랑 둘째가 입은 거랑 확실히 달라 보인다. 사람이 명품인 첫째 네가 입으니까 훨씬 비싸 보여. 호호.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지금 나한테 따질 때가 아니라 너 빌어야 할 때 아니니? 네 애비 회사 살리려면, 네 집안 망하는 거 막으려면 어서 빌어라. 상견례장에서 제가 이유 없이 욕을 먹다가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사돈 식구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려고 했는데 사돈 어른이 아버지의 직속 부하이니 꿈쩍도 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새로 의자를 가져와 부모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윽고 집안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온 동서에게 전화가 폭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잔소리 말고 빌라고 쌍욕을 하는 전화였는데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동서가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몰라뵈고 아무 말이나 막했습니다. 저의 언행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한테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어. 내 딸에게 해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보란 말이야. 그리고 사돈도 마찬가지요. 내 딸 옆에 앉아서 착한 척하지 말고 사과하시오. 네, 저도 무릎을 꿇으라고요? 무릎 꿇기 싫으면 대가리를 박으시든가요. 알았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어머님, 같이 꿇을까요? 너 나한테 말 걸지 마라. 너 졸부집 딸이었니? 난 네 애비가 대단한 회장님인 줄 알았는데 큰애 아버지가 계약 해지하면 그대로 추락한다며?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너한테 그동안 아부한 거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다고! 떨어져서 꿇어, 이년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바로 형님한테 갈아타는 거예요? 당연하지. 두 고부는 적이 되어 각자 무릎을 꿇고 제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나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큰애야.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막말하고 욕한 거 사과한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 시애미가 못 배우고 무식해서 이 모양이라 그런 거니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우리 앞으로 둘도 없는 고부 사이로 지내보자. 좀 가식으로 보여요, 어머님. 진실되어 보이지 않네요. 형님, 그럼 제 사과를 들어주세요.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아랫동서가 형님께 큰 결례를 했습니다. 형님, 저희 아빠 회사는 형님 아버지께 달렸습니다. 부디 저희 집안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앞으로 저를 욕하고 때리셔도 좋으니 두고두고 갚으시면서 화를 푸세요. 당장 용서가 안 될 테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 동서의 사과는 마음에 드네. 그럼 앞으로 자네는 괴롭혀줘도 되나? 네, 두고두고 괴롭혀주세요. 대신 저희 아버지 회사는 살려주세요. 그래. 일단 보류하지. 아빠 회사 거래는 나중에 끌어도 되죠? 네가 말만 하면 바로 잘라내 버리마. 그럼 일단 보류해주세요. 동서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겠어요. 야호, 난 살아남았어. 형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동수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길래 제가 계속 꿇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서. 오늘 상견례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어. 네, 얼마든지요. 형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큰애야, 쟤는 용서해주고 나는 안 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주겠니? 저를 미워하고 무시한 것도 그렇고 엄마 욕, 아버지 욕을 많이 하셨으니 욕이나 한 바가지 들으시고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제 딸에게도 잘하시고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럼 욕은 누구한테 먹어야 하니? 엄마의 실력을 보여줘. 엄마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억세게 살아왔는지 욕으로 보여주라고. 그러자 엄마가 목을 풀더니 입술을 오픈했습니다. 야, 네 눈에는 내가 천박하게 뵈냐? 내 딸이 무식하게 뵈냐고? 잘 들어라. 욕이라는 건 말이야. 이런 거다. 비트, 스타트. 푸치치. 연병할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대질 영 같으니 내 딸한테 귤 까는 소리를 짓거렸다고? 에라이 쌍화차야. 시베리아 벌판에서 귤 까고 차갑게 식고 쌍화차 처먹고 목이나 얼어버려라. 그리고 돈 많은 집안 좋아하지? 이 쌍화차야. 너한테 어울리는 돈은 쌍만원이다. 에라이 시베리아 쌍화차야. 직장생 10원짜리 싸구려 사과씨, 수박씨, 포도씨 팔라라. 21세기 욕은 바로 이런 거다. 후레지야 사발면 다리몽디 조사불라. 밤식빵에 포도씨유 발라버릴라. 쌍쌍바 갈라서 콧구녕을 아이스박스로 써버릴라. 후! 엄마의 시원한 욕에 다들 감탄해서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웃지 못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욕이네요. 기분이 진짜 작같아요, 사돈. 어이 사돈, 오늘은 1절만 했어요. 앞으로 100절까지 다 해줄 테니까 귓구멍에서 쌍코피 터지게 해주겠어요. 2절 갑니다. 그렇게 엄마의 욕은 100절까지 계속되었고 시어머니는 눈이 풀리고 귀에서는 뭔가 줄줄 흘렀습니다. 욕을 한참 먹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그만.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보물 같은 새애기한테 못할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못난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새아가, 큰애야, 날 실컷 비난하고 미워해라. 날 실컷 물고 뜯거라. 우리 손녀 할머니가 미안하다. 꿀밥 때려서 미안해. 어머님, 앞으로 하시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아버지랑 엄마를 부를 거예요? 그래. 얼마든지 불러서 날 욕하거라.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눈물, 콧물, 침을 범벅이 한 채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시 상견례를 시작해서 시누이와 예비 남편과의 혼사 이야기가 오갔는데 동서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굴하게 느껴지도록 음식을 바닥에 내려다 줬습니다. 동서, 바닥에서 그거 먹어. 형님, 도구는요? 젓가락이요? 그냥 먹어. 왜? 싫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손으로 먹는 게 체질에 맞아요. 와, 김치찌개 맛있겠다. 후루룩. 아주 짬통에 찌그러지듯 비굴하게 음식을 처먹은 동서는 끝까지 저의 개가 되어서 비굴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부하 직원인 사돈어른과 식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저희 식구들도 일어났습니다. 큰애야, 우리 같이 집에 가자. 내가 할 말이 많다. 제가 듣기 싫어서요. 미안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나라도 나 같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거다. 그럼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거라. 네. 아, 잠깐만요, 어머님. 백수죠. 할 일 없으면 우리 친정엄마 간병인으로 일할래요? 싫으면 할 수 없고요. 싫긴 왜 싫으니? 하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엄마,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간병인으로 일하겠다고 하시니까 스케줄 알려주세요. 안 그래도 내가 네 엄마 기저귀 가는데 힘들었는데 네 시애미한테 시키면 되겠구나. 사돈, 똥기저귀 갈 줄 알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정신에 놓으면 조금 무섭습니다. 주먹질이랑 따귀질도 실컷 맞아야 하니 마우스피스 끼고 오셔야 합니다. 네, 네, 사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무와 동서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모두 파하고 헤어졌습니다. 시누이는 몇 달 뒤 무사히 봄의 신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저와 남편, 딸은 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로 옆집은 부모님의 댁이었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어머, 얼굴이 많이 부으셨네? 마우스피스 꼈는데도 네 어머니가 주먹이 너무 세서 얼굴이 얼얼하다. 많이 맞으셨구나. 미안해지네요. 아니다, 괜찮아. 내가 너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나 기저귀 가는데 선수다. 이제 네 어머니 기저귀 가는 거 1분 안에 할 수 있다고. 잘하고 계시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그럼 나 이만 시어머니가 나가려고 하자 정신을 놓은 엄마가 거실로 달려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싸다구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옌묘한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대질 년 같으니 에라이 쌍화차야. 사돈 또 왜 이러세요? 그만 때리세요. 닥쳐, 이 10원짜리 포도씨짜리야. 엄마가 시어머니를 공격하면 저는 말리는 척하다가 뒤로 살짝 빠져버립니다. 그럼 전쟁은 시작되고 시어머니는 만신창이가 되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부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얻어터지고 살아도 좋다고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한편 동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제대로 교육받고 왔는지 저에게 아주 깍듯하게 대하더군요. 형님, 시킨 빨래랑 청소 다 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다 했고요. 마음에 안 드는데. 청소 검사 좀 해볼까? 먼지 나오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형님, 그럼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다시 한번 청소하겠습니다. 그래. 국 씻기 전에 빨리 끝내. 그리고 청소하는 김에 우리 딸 숙제 좀 대신해줘. 내 딸이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야겠다고 하니까. 수수깡으로 잠자리 만들고 안경도 만들어놔. 국 씻기 전까지 모두 다 끝내도록. 형님, 너무 촉박할 것 같은데요. 아직 시작 안 했어?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불러서 부려먹고 있답니다. 제가 착할 거라 생각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시무와 동서를 부려먹고 비굴하게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더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우픈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미웠던 식구들을 응징하는 건 계속될 겁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제 사연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